주말 잘 보내고 계세요? 나스닥이 2.5%, 다우가 1.7% 빠졌어요. 근데 그 빠진 이유가 장단기 스프레드가 역전된 거죠. 미국 주요 기업들 주가인데 뭐 멀쩡한 게 없죠. AT&T하고 코카콜라, 맥도날드 빼고는 뭐 다 하락했어요. 이제 큰일 났다. 정말 큰일 났다 하고서는 불이 나게 좀 조사를 해봤는데 보통 2년물을 중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10년물하고 비교를 하는데 2년, 10년물 간의 격차죠. 근데 다행히도 역전된 거는 3개월 10년물 스프레드가 역전이 됐어요. 2018년 말에 2년물과 5년물이 한번 역전된 적이 있죠. 그래서 또 한번 난리가 났었는데 이번에도 2년물과 10년물이 아닌 3개월물과 10년물의 스프레드가 역전돼서 뭐 그나마 이 위험한 순간에서는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대목이 되겠고요. 오늘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는 지금 스프레드 차이와 그다음에 미국 연준 기준금리 그리고 니케이 225와 S&P 500 지수 이 네 가지를 총 정리를 했어요. 지금 제 머리 위에 보이시는 이 빨간색 라인이 2년물과 10년물의 스프레드 차이예요. 지금 현재 0.12까지 좁혀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역전되면 이제 보통은 경제 침체가 상당히 찾아오죠. 일반적으로 그래요. 일단 제 머리 위에 있는 거는 0.12. 이게 바로 3월 21일 날짜예요. 다행히도 이번 3월 FOMC는 기준금리는 동결로 갔죠. 그나마 좀 한숨을 돌렸는데 스프레드 역전 이슈 때문에 증시가 세계적으로 좀 타격을 받았죠. 지금 보고 계시는 이제 도표는 1976년부터의 미 연준의 기준금리와 2년물과 10년물의 스프레드 차이 그리고 니케이 225와 S&P 500 이 네 가지 선을 합쳐놓은 거고요. 선 보시면 대충 아시겠지만 이 파란색 선이 미 연준 기준금리고요. 이 빨간색 선이 2년물과 10년물의 스프레드 차이를 나타내는 표고 이 블랙 라인에 가까워질수록 스프레드 차이가 좁아지는 거고요. 이 지금 연두색 라인을 하방으로 때리면 이제 역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이제 까만색 음영 부분이 미국 경제의 침체가 왔던 시기를 표시하는 거예요. 1980년대 오일 쇼크 때문에 한번 찾아왔었고 그리고 90년대 초반에도 한번 찾아왔었네요. 그리고 2002년 이때는 아마 IT 버블 이후에 경기 침체가 찾아온 것 같고 그리고 세계 금융위기 때문에 경제 침체가 찾아왔죠. 보시면 그 전에 전부 다 이제 스프레드 역전이 한 번씩 보여요. 그리고 이 연두색 니케이 225고요. 노란색이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는 게 S&P 500이죠. 네 가지를 동시에 놓고 보는 이유는 이 네 가지만 좀 비교를 해보면 지금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찾아올지 좀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만들어 봤고요. 보통 이제 니케이 지수를 넣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저는 이제 니케이 지수를 지금 한번 넣어본 이유가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양적 완화라는 거를 처음 했잖아요. 그래서 경제 침체를 굉장히 빨리 벗어난 것도 있고 이 양적 완화라는 것 자체가 세계적으로 쓰이는 첫 번째 디플레이션의 극복 해법이었어요. 그리고 미국이 이제 양적 완화를 하고서 처음에는 기축통화의 지위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 달러의 몰락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들 오랫동안 관망을 했죠. 다른 나라들이 미국을 제외한. 근데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경기 침체를 이겨내고 빠르게 회복했어요. 그래서 유럽과 일본을 비롯한 사실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양적 완화를 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예요. 잘 생각해보면 양적 완화는 아니지만 제로 금리를 사상 처음 낮춘 나라가 과거에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 왔은 그 시기죠. 일본은 사실 플라자 합의라는 걸 거치면서 굉장히 빠르게 거품이 먼저 왔고 그리고 그 거품이 꺼지면서 잃어버린 10년이라는 긴 고통을 겪죠. 그러니까 디플레이션과의 싸움.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전 세계가 겪는 지금 디플레이션을 사실 일본은 그것보다 한 20년 먼저부터 겪기 시작했어요. 그 부분을 이제 디플레이션을 겪는 동안 제로 금리를 사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제로 금리를 사용한 게 사실상 이번 미국의 양적 완화와 좀 유사한 그런 흐름을 보이지도 않을까 해서 제가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로 꼽는 앞으로의 이야기거든요. 일본을 엄청난 거품으로 만들었던 플라자 합의가 1985년 9월 달에 체결이 돼요. 플라자 합의 이후에 니케이 지수는 거의 4배에서 5배 가량 수직 상승을 하죠. 이게 불과 한 4, 5년 만의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인가 극락을 겪는데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오랜 동안 계속 하락을 겪죠. 이 기간 동안 일본의 금리는 그냥 제로였어요. 제로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회복되지 않았었죠. 2007년 11월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급격한 위기를 감지하고 기준금리를 엄청나게 낮추기 시작해요.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을 겪으면서 세계 금융위기로 이어지는데요. 그 부분을 이겨낼 수 있던 원동력은 미 연준의 빠른 조치, 그러니까 제로금리로 빠르게 낮춘 조치와 양적 완화, 그리고 우리나라의 예금 보호와 비슷한 100% 지급 보증을 결정을 하죠. 사실 미국의 위기는 굉장히 빠른 시간 내로 극복을 해요. S&P 500의 지금 상승 추세는 보이시죠? 그리고 2016년 이제 테이퍼링을 시작하기 전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제로금리를 실시를 하고요. 미국의 양적 완화를 지켜만 보다가 2012년 이제 아베노믹스를 처음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일본과 유럽도 양적 완화에 동참하게 돼요. 그러면서 니케이 지수도 같이 올라가기 시작하죠. 10년 동안 뭐 큰 문제 없이 흘러왔었는데 스프레드 역전이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날 걸 대비해서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렸던 것도 있어요. 이 지금 스프레드 역전 과거에 스프레드 역전됐던 시기를 잘 보시면 이 과거의 오일 쇼크 때 이때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빠르게 대응을 해요. 스프레드가 역전되자마자 기준금리를 낮추면서 다시 돌려놓는 모습 보여주죠. 사실 이번에도 이제 지수가 만약에 여기서 꼬꾸라진다 하면 기준금리를 바로 내릴 거라고 봐요. 근데 아직 역전되지 않았고 지수도 아직까지 무너지지 않은 상태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서브프라임 때인 2007년과 비교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상황은 94년도와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강하게 들고요. 장단기 스프레드가 역전될 듯 말 듯 거의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거의 제로에 붙어 다녀요. 그리고 연준의 기준금리도 거의 변함없이 횡보하는 것처럼 보여주죠. 그리고 그나마 이제 상당히 높았던 구간, 이때가 이제 IT 버블, 새로운 동력의 시대가 온 거죠. 3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이 시기죠. 그래서 3차 산업혁명의 어떻게 보면 제일 꽃이었던 이 시기까지 스프레드는 계속 제로에 붙어 다니고 기준금리도 계속 횡보할 수 있었던, 그리고 그에 따라서 경제 성장률은 나오니까 지수는 계속 꾸준히 급등했죠. 어쨌든 이게 다 터져서 나중에 무너지긴 했지만 미국의 경제를 받쳐줄 수 있는, 달러를 지켜줄 수 있는 해결책, 왜냐면 스프레드가 역전되고서 경제 침체로 계속 가게 되면 달러의 지위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달러의 지위를 지켜줄 수 있는 그거는 무엇일까? 과거에는 일본의 엔화가 이 위기를 지켜줬다고 하면 이번에는 중국의 위안화가 이 사태를 지켜줄 수 있는, 이 과거와 같이 스프레드가 꾸준히 끌고 갈 수 있는, 역전이 될 듯 말 듯 꾸준히 끌고 가면서 금리도 어느 정도 안정시킬 수 있는 이런 시기, 이게 어찌 보면 곧 찾아올 위안화 절상이 될 거예요. 미중 무역 협상이 어느 정도 진행돼서 위안화가 강세로 가게 되면 일시적으로 한 번씩 흔들릴 수는 있으나 미국의 경제는 지킬 수 있는 이런 모멘텀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요. 굉장히 심각한 일이 터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이런 지금 그림을 보니까 위안화 강세가 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희망사항일 수도 있는데 미중 협상을 통해서 위안화가 강세가 되면 이번 위기는 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이제 내일부터는 좀 힘든 시기가 조금은 찾아오겠죠. 2주 전쯤 소개해드렸던 영상에서처럼 이번 바닥이 상승을 위한 마지막 바닥이었으면 좋겠네요. 구독,